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보호시험 대비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민법 강사 신의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험 보는 그날까지 민법에 관해서 여러분의 고득점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잔소리는 우리 과목 소개할 때 다 했으니까 바로 수업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관리사 보호시험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2차 시험은 여러분 실무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2가지 과목이 있고요. 제1차 시험은 3가지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제1차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이고, 이 2번째 과목이 회계원리겠죠. 그 다음에 3번째 과목이 시설개론인데, 자, 최근에 와가지고 좀 이상해집니다. 이 시설개론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시간을 투여한 만큼 그다지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 어려운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회계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그다지 많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과목들인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민법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성적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 1차 과목에 자, 고르게 시간을 배정해서 투여하되, 민법에 투여한 시간만큼 민법은 점수가 분명히 나오는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10시간을 투여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10시간을 투여하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하는 점수 80점 이상을 반드시 맞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10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시간을 배정을 하되, 그렇죠.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민법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성적이 결정이 날 것이고요. 또 이 민법이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하지 아니하면 합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법이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점을 숙지하시고요. 지금서부터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법 과목입니다. 1차의 법 과목은 이거 하나밖에 없겠죠. 이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법의 사상이 많이 발전한 시대, 발달한 시대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법의 그 뜻 자체는 이렇게 삼수변에 갈 것자,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이치, 이거를 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law라고 해서, 원래 law라고 하는 건 줄을 쓴다라고 하는 R로 시작하는 그 law에서, ROW law에서 그냥 그 비슷한 개념으로 법이다라고 하는 LAW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때 이 법이다라고 하는 건 그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법과, 자, 오늘만 한자를 조금 쓰고, 나머지는 이제 한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첫 시간만 한자를 조금 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로마 시대부터 공법과 사법으로 이렇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이 공법은 무엇을 하기 위한 법체계고, 사법은 어디에 적용하기 위한 법체계냐, 이거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공법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을 때, 자,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법체계를 공법이다라고 해서, 공법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규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하위 개념인 국가가 더 상위 개념인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위 개념이 상위 개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전체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 공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명문에 법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래 것이 윗분을 규제하려고 들면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규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결과가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지탄을 받고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의 많은 독재자들의 최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가 이런 겁니다. 법 체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능을 가지고 국민을 규제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독재자라고 하는 칭호가 붙게 되는 거죠. 공법 체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공법 체계는 우리 2차 과목에서 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렇습니다.